6월 29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이라 가지고 29일이 월요일입니다. 올해가 윤년이 아니면 토, 일, 그리고 3월 1일 해서 3일간 연휴일 건데 29일이 들어와서 월요일이라서 마음 편한 분들은 징검다리 연휴를 즐기고 계시고 있거나 안 그러면 월요일 하루를 월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서 나흘간 휴가를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나 비정규직들은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날 노는 날이 있으면 뉴스 브리핑을 또 더 열심히 찍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날입니다. 자,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이 이제는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정두원 의원이 느닷없이 친박이 김무성의 40명의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재호, 유승민, 김용태, 정두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굴러다니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 했는데, 정두원 의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한테서 직접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친이의 핵심 중진 또는 친이의 아주 강경 반박근혜 대통령 성향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친이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경기도, 대구, 경북의 친박의 다선 이 노장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친이를 친다라는 명분하에 친박의 핵심 이 좌장급 의원들도 날리면서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을 물갈이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그 내용대로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뉴스 브리핑에서 지금 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결하고 있는 사양식 경선을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와 또 이 전략 공천 우선 추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친박들을 뽑겠다라는 이항구 공관위원장 사이에 지금 팽팽한 대치가 어떻게 결말이 날까? 비박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온 사양식 경선이 거기에 유령 번호, 유령 당원들이 있다 해서 사양식 경선이 그야말로 국민과 당원이 뽑는 민주적 경선이다라는 논리가 지금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친박은 그러면 좋다, 사양식 경선이 곤란하다 하면 이 저성과자, 국민으로 비인기자 또는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 자 등을 드러내자라는, 그래서 개혁적인 물갈이를 하자라는 부분에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드러내고 어떤 기준으로 넣을 것인가? 과연 드러내는 사람은 명분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 넣는 사람은 명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두 부분에 각각 일 처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팽팽하게 교착 상태에만 있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양식 경선 한쪽에는 물갈이, 거기에서 어떻게 물갈이를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을 이항구 공관위원장도 몸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령 당원이나 그 다음에 보좌관 월급 떼먹은 사람, 그 다음에 유령 번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작한 사람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드러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박이든 비박이든 100여 명 이상은 날아갈 수 있을 거다. 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일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일을 하는가? 막연하게 주관식으로 누구 드러낸다, 누구 우리 쪽 이만큼 뺄 거니까 너네도 이만큼 빼라.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죠. 저는 김무성 대표와 사양식 경선에 대한 논리도 이미 무너졌는데 고집하는 것도 아주 우습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냥 누가 도대체 죽고 살고를 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요,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야, 사양식 경선한다면서 지 지역구에 유령당은 다 집어넣어놨고 이미 거기에 무슨 안심번호 국민 경선한다는데 거기에 유령번호 다 집어넣어놨고, 이런 사람들을 접수받아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더 나아가가지고 요즘이 때가 어느 때인데 보좌관 월급을 착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각종 무리를 뭐 심한 말로 빚었거나 또 비리와 관련해서 빚었거나 이런 사람들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누구 어떤 개파를 죽이려고 하는 공천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물갈이 공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걸 안 하고 막연하게 누구를 빼고 누구를 하자고 뒷구멍에서 주고받다가 사고 날 거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의 마지막 한 수는 결국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나 자신에게 청와대의 핵심이나 친박의 핵심이 우리 누구누구 드러낼 거니까 당신들 누구누구 드러내라고 문서나 구체적인 언급을 무게감 있게 했다 하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김무성 대표는 상황식 공천을 흔들려고 하는 한마디로 권력 핵심의 개입을 국민 앞에 드러내면서 현재 이 구도를 깨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김무성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벌어지기 전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죠.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김무성 대표가 대선 후보 자격 있다 해라 없다 해라 말을 해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 제가 뉴스를 해설하는 사람이지 친박이나 비박의 한 편에 있었어요. 누구 편드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입장은 있죠. 누구가 더 낫다 하는 입장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또 지난 주말에 보니까 무슨 트윗에 저보고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어쩌라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던데요. 그런 결례나 무책임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출마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하는 거고 남들이 다 보는 트윗에 저를 출마하라 말하고 하는 것도 큰 결례고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폭력 속에 대해서도 저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두원 의원이 26일 김무성 대표한테 직접 들었다. 그전에는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50대 변호사한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26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 대표와 막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김 대표가 분명히 살생부가 실체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김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는 문자를 발송한 직후 양해를 구하는 전화까지 해왔다. 꼭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김무성 대표가 그럼 정두원 의원이 이러는데 진짜 당신이 그렇게 말한 적 있냐 하니까 기자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정두원 의원한테 그때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이야기하겠냐고 전화까지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 설명대로라면 김 대표는 언론에 한 공식 해명과는 달리 내가 정 의원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안 한 것으로 하고 정 의원이 이야기해달라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김무성 대표와 정두원 의원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두 사람을 대질이라도 시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상김시대를 보는 음모정치 같아 이러면서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자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김용태 의원도 지금 집에 틀어박혀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한 친박계 의원은 최소한 김 대표의 비선 측근들은 이런 이야기를 당 내부에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친박계나 김무성 대표의 말을 빌어보면 살생부는 없는 거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겠죠. 자, 청와대나 친박계 핵심이 그런 명단을 김무성 대표한테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한구 위원장한테 주지 왜 사이도 안 좋은 김무성 대표한테 주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살생부 명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그 어떤 서울 같은 데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을 날려서 그 자리에 그럼 누굴 넣겠다는 거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도 명단은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의 전말은 뭘까요? 사실 이전부터 저한테도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공천에 관련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날릴 사람과 살릴 사람 명단을 갖다가 작성하고 있고, 그것이 모처의 TF에서 작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말로도 들어오고 글로 문자로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새누리당 주변에 퍼지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무언가 폭로를 하겠구나. 그리고 비박은, 김무성 대표 측은 이런 폭로를 계기로 아마 친박 진영에 대한 반격, 즉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청와대에서 죽을 사람 살릴 사람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김무성 대표한테 보내서, 그래서 우리도 일부 날릴 거니까 너네도 날리자 해서 상향식 공천을 완전히 없애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 자, 국민들 앞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거겠죠. 자, 이 대목에서 핵심은요, 그런 문건을 만들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실무적인 차원에서 친박의 어디 구석 깊숙한 데나 청와대에서 만들었을 수는 있겠죠.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방향을 보고서에, 비공식 보고서, 즉 지라시 형태로는 만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친박 핵심이 돌려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비박에게 증거가 남도록 줬을 일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지난번에 3인방 찌라시 사건 때 보면 거의 찌라시 사건이 꺼져가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KY라는 이준석, 지금 노원병에 출마한 이준석 씨의 말을 수첩에 적어서 카메라 앞에 노출시키면서요, 찌라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찌라시 사건의 배후에 김무성, 유승민이 있고 언젠가는 이걸 곧 밝히고 내겠다라고 이야기한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의 이야기까지 이준석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이 되었다. 결국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또 찌라시 사건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즉 청와대가 손을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방어를 일부러 수첩을 기자들 앞에 노출시켜서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물갈이의 방향을 미리 그런 증거들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까서 비박들이 전부 다 일제히 뭐 공천 날라가서 죽을 판이 되면 싸워야죠. 그때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공천에 대한 이한구 위원장의 이 위세가 세니까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래갖고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사수하려면 현재 이한구 위원장의 전략 공천이 결국은 청와대 지시였다 이렇게 엮어서 또 친박의 핵심들도 날린다더라. 그러니까 뭐 서청원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서서 싸우지 마라. 너네들도 날린다는데 왜 싸우냐 해서 친박 내부의 분열도 시키고, 지시는 청와대에서 떨어졌고, 자 이제 너네들 죽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긴 사람은 다 투쟁 전선에 나서자. 그리고 언론들을 향해서 이걸 일체히 알려라.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하자. 지금 그렇게 할 거라 봤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로 친박의 핵심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이런 일을 안 했을까요? 저는 말로 둘이 주고받았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공천특별기구에서 합의가 되면서 친박 비박이 뭐 180, 200석으로 크게 대승할 거라고 보고 나중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적당히 우리 조금만 더 보장해주면 그렇게 넘어가자고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나. 그러다가 그것이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당했다 싶으니까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 이후에 뭐 진박 마케팅으로 나왔다. 그것이 실패하니까 결국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물갈이 칼날로 바뀐 거 아니냐. 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말을 툭툭 던진 부분들이 김무성 대표한테서 그 다음에 정두원, 김용태 등으로 번져간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좌우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식으로 물갈이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공작적으로 대처하는 거나 친박도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물갈이한다 40명을 왜 그 40명인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실제 하고 다녔는지 하고 다녔다면 친박도 비박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날리는 건 좋은데 날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다 날려야 된다. 친박이고 비박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일부가 뭐 권력 핵심에서 만들었어. 뭐 소수의 친박의 핵심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하면 도와주는 거다. 즉 라이벌들을 다 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 공천의 막판에 밀어붙이자.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받게 하면 날리자. 이렇게 가다가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더민주당에서도 공천을 놓고 시끄럽고 새누리당에도 시끄러운데요. 새누리당은 진짜 제가 생각하는 대로 100% 그런 식으로 공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쌍방이요. 거기 비하면 차라리 더민주당의 친노와 김종인 간의 무슨 대립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낫습니다. 이렇게요. 음흉하게 공작적으로 대응하지 말고요. 기준을 세워서 하든가 안 그러면 공개적으로 왜 날려야 되는가를 갖다가 국민들 앞에 밀어붙이든가 또 그 상향식 공천이라고 누더기가 된 그런 어떤 거짓 경선 방식을 그걸 갖다가 지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뭐 청와대에서 친박 핵심을 통해서 우리도 자를게 너네도 잘라라 하고 밀어붙인다고 폭로하는 정말 몇 번 써먹습니까 이런 말들을. 이번에는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김무성, 김청두원 두 사람 대질해서요. 당이 밝히고 못 밝히면 이한구 위원장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밝혀가지고 끝을 봐야지요. 이래가다가 또 씩 덮고 넘어가면서 또 어떻게. 그래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은요. 제가 맨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천의 물갈이에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원칙을 공표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은 다 날려라. 그 원칙은 객관적이어야 된다.